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농업혁명, 그리고 이제 국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그 이후에 그리스 시대에 최초의 환경서가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또 중세 때 흑사병이 왜 생겼는 이야기,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드디어 이제 환경 문제가 아주 심하게 된 바로 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 도시가 형성되면서, 큰 단위의 도시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산업화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영국의 이제 숲을 파괴, 난방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또 이 시대에 1600년, 1700년 이럴 때가 뭔가 하면은 상당히 그 지구는 추운 소빙하기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난방으로 숲을 다 파괴해버리고, 또 영국이란 지역이 석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석탄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다 영국에다 붉은색으로 된 데가 영국에 석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 석탄을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석탄을 채굴해가지고 쓰겠다. 이제 그런 시도에서 바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석탄을 채굴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쉽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토마스 뉴컴머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스팀 엔진하고 조금 다르죠. 그때 뭐 했느냐. 바로 여기에 땅 속에 있는 석탄을 퍼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이제 물이 쌓이고 채이고 하니까 그 물을 뽑아내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스팀을 이용해 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을 퍼올리고 하는 일, 물을 끓여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저 전기를 다시 여기에 물을 집어넣으면 해가지고 이걸 피스톤을 당기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이것을 이제 토마스 뉴컴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 토마스 뉴컴먼이 만든 거는 뭔가 하면 이걸 흔히 애트모스페릭 스팀 엔진이라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가 만든 스팀 엔진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바로 1712년에,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영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우표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1663년부터 1729년. 뒤에 나오는 이 제임스 와트하고는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고 제임스 와트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바로 이 제임스 와트는 바로 1765년에 인류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이죠. 바로 이 사람이 앞에 있는 토마스 뉴컴먼이 죽고 그 뒤에 있었는데, 이 제임스 와트는 뭔가 하면은 토마스 뉴컴먼이 만든 그 애트모스페릭 스팀 엔진의 수리공이었어요. 이 수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좀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소형화, 또 이동도 가능하고, 앞에 만들었던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이동도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주로 이제 방적 공장에 의식주 중에서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운송수단으로 전기선, 전기기관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있었던 시대는 이거 달랐죠. 그리고 이 스팀 엔진이 왜 산업화가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 스팀 엔진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지구의 힘은 말이에요, 인간과 가축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계의 힘이죠.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물, 뭐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거 다들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과 가축의 힘으로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인간에게는 기계, 그리고 화석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기계로 가지고 우리가 기계의 힘을 이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업적이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모든 에너지의 단위를 이 사람의 성인, 이 와트라는 걸 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어릴 때는 실제로,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가축을 이용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 산업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경운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던 거죠.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처음에는 석탄을 가지고 영국에서 스팀 엔진을 쓰다가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유럽의 그 대륙으로 오면서 유럽의 이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쪽으로 오면서 뭐가 됐느냐? 석유 시대가 개막되었어요.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한 거죠. 1861년에 독일의 니콜라스 오토라는 이 사람이 바로 4개의 실린더를 가진 내연기관을 발명하고 이것을 실용화함으로써 석유가 하나의 새로운 원인, 에너지원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벤처차가 있지만은 그 벤처차를 처음 만들고 이것을 기업화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칼 벤처죠. 독일의 사람. 처음에는 이것을 모터 웨곤이라고 해요. 마차에다가 이제 모터를 집어넣은 거죠. 바로 이 사람이 했던 바로 그 내연기관을 단순히 마차 말 대신에 이제 이거를 넣고 또 그 말고도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디젤 엔진 있잖아요. 이것도 독일 분인 이제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디젤 엔진을 만들었어요. 디젤 엔진이 이 벤처가 썼던 이 가솔린 엔진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났지만은 디젤 엔진을 만든 이 루돌프 디젤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 사업적으로 실패해가지고 자살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하지만은 뒤에 이 사람이 만든 그 디젤 엔진은 지금도 여전히 인류 문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걸 하면서 석유 시대가 개막되면서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동력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고 석유화학 제품, 또 의약품, 또 나아가서는 이제 비행기 같은 거죠. 이 비행기는 바로 미국에 와서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바로 이 1900년대 초에 이런 식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는 말입니다. 석유라는 이 화석 연료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만든. 석유가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 이후로 석유 사용량이 이제 급속히 증가하게 됐다. 또 하나의 이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뭐냐? 전기 사용을 발명하게 된 거죠. 원래 지구에는 전기가 있죠. 번개라든지 이 전기 현상이 있다는 걸 과거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사용한 것은 바로 1800년대 후반. 물론 그 전에 무슨 마찰 전기, 호박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마찰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료용 또는 뭐 하나의 전기를 이용한 하나의 놀이용 이런 걸 사용한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동력으로 또 조명으로 서게 된 것은 바로 이 시대예요. 1879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생산한 것은 바로 직류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직류전기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니콜라 테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동차 테슬라 그 이름이 바로 이분의 이름을 이분이 인류 문명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이 교류전기를 만든 사람이죠. 이 테슬라도 원래는 뭔가 하면 토마스 에디슨의 조수 역할을 하다가 자기가 교류전기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토마스 에디슨의 직류와 이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가 어느 것이 좋냐 뭐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에너지에서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전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전기는 하나의 뭔가 하면은 에너지 운반체예요. 에너지 운반체가 뭔가 하면은 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력이라든지 또 뭐 지금 같으면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원이 있고 우리가 고압선 같은 게 저게 다 뭐냐 에너지 고속도로라 그러죠. 에너지를 아주 멀리 있는 걸 옮겨주는 수력, 화력, 원자력 같은 거를 바로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옮기지는데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1894년에 만든 이 교류가 그 직류보다도 훨씬 더 운반에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 에너지 공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래서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에너지 공간 이동이 가능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뒤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만약에 전기라는 이러한 에너지 운반체가 없었다면은 서울이라는 이런 큰 도시도 만들어줄 수 없는 거죠. 다 이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지만은 이것이 다 무슨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또 화력 발전이라든지 또 무슨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이런 송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산업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산업혁명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 원래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일어나기 전에는 인간은 말이에요. 바로 자연에 그대로 붙어가지고 자연에서 농사를 짓고 자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자연을 직접 이용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뭐냐? 바로 이 공장의 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책상, 제가 입고 있는 옷, 안경,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등등이 다 뭐냐? 일단 공장을 거쳐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 생산 과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물건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또 더 쉽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생산 과정에 바로 이 공장이에요. 공장에 보면은 이 재료가 있으면은 이 재료가 있고 재료가 이 공정을 거쳐가지고 생산품이 나오고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에너지와 물이 필요하죠. 에너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송전선을 가지고 멀리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또 물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기 오염 물질, 쓰레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사용한 폐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이 산업화를 가지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훨씬 더 수많은 환경 문제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산업화 되기 전에 환경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이 과정 없이 직접 자연에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한 걸 버리고 이때 필요할 때 먹는 물, 그렇지만은 이 과정이 하나 더 겹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봤듯이 훨씬 더 많은 이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산업화를 왜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전 세계에 산업화 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산업화를 추진하는 게 뭐냐?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하는데 결과는 뭐냐? 건강이 초기에는 나빠졌어요. 산업화를 처음 한 이런 데는 건강이 나빠졌고 하지만은 인구는 증가하고 또 도시화가 이루어진대. 근데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산업화가 처음 이루어지면서 영국에 산업화 이전에는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42.7세예요. 1581년에. 그러면 이제 산업화가 일어났을 때는 뭐냐?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41.3세.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떨어졌어요. 지금은 다르지만 초기 산업화 과정에는 수명은 떨어지고 건강은 나빠지게 된. 대신에 뭐냐? 출산율이 증가했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국 런던의 인구예요. 1675년에 54만이 된 것이 1675년. 그 다음에 68만이 되고 86만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1850년에는 2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1900년대 이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660만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건강은 나빠지고 인구는 증가하고 도시화는 이루어졌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려고 그러면 식량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뭔가 하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과학기술의 발달의 이면에는 바로 이 산업화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우리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비료예요. 1842년에 영국의 농부, 영국 농부 존 로라는 이분이 인삼 비료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참 특이한 거는 뭔가 하면은 8살 먹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8살 먹은 애가 자기 농장을 아버지가 물려준 농장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느냐 비료를 만들고 그 당시만 해도 두엄을 만들고 뭐 퇴비로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인광석에 돌에서 황산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인삼 비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여기에 공장도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죠.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 사람에게 귀족 자기를 줬네. 서라는 귀족 자기를 주고 이게 인류에서 큰 거죠. 이것 덕분에 지금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 1909년에 이 질소 비료를 발명했는데 바로 이번에는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프리츠 하버라는 이름이에요. 이 원리는 뭔가 하면 간단해요. 뭔가 하면은 대기에 N2라는 질소가 있고 O2 산소가 있는데 식물이 질소 그 자체는 이용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이것이 타면은 NO3라가 질산이 되면은 이것을 이용할 바로 우리가 번개를 치면 말입니다. 번개 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질산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비료 역할을 해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도 번개가 많이 치는 해는 농사가 잘 된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질소 비료를 만들고 그 당시에 처음 사용했던 실험거이긴 압축기 여기다가 뭔가면은 질소하고 이 당시에 이분은 뭔가 암모니아를 이용했어요. 그 수소하고 결합을 하면은 암모늄이 생기고 그 암모늄이 직접 식물도 이용하고 또 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이 1918년에 노벨상을 받고 했던 거죠. 받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걸 가지고 바스퍼라는 회사에서 보쉬라는 또 다른 과학자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은 바위에서 인삼 비료를 만들고 또 한 사람은 뭐 공기에서 비료를 바위와 공기로 가지고 식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인삼 비료나 질소 비료가 없었으면은 지금 세계 인구의 반은 굶어 죽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거의 반 이상은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렇게 살았죠. 우리 어릴 때도 이 인삼 비료, 질소 비료가 없을 때는 바로 이 사람에 나오는 인분 또 축분 이런 걸 이용하게 된 거죠. 이게 인구 증가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도시화가 된 거죠. 도시화가 그래서 이제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결국은 인구 증가를 가져가고 결국은 도시화라고 하는데 1850년에 영국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했다. 지금 그리고 또 17세기 네덜란드 국가 인구의 10분의 1이 이제 도시에 살고 보면 또 미국은 1920년도, 일본은 1935년도, 뭐 과거 그 구소련 멕시코는 1960년도, 우리나라는 75년도에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죠. 남아공 그리고 여기 남아공도 1985년 우리보다 산업화가 늦었는 거죠. 전 세계 인구는 1998년도에 거의 저걸 한 거죠. 여기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네덜란드는 1600년대 그때만 해도 네덜란드도 도시화가 늦게 이루어진 거죠. 영국보다도 1600년대에 국가 인구의 10분의 1이 도시에 살았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대부분 다가 도시로 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도시화가 일어나는데 이 도시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이 도시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도 가능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면은 이 시장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하고 또 의료라든지
교육, 문화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시화 과정은 밀고 당기는 푸시풀 이론이 적용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시에 사람이 모이면은 여기에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가고 농촌은 점점 피폐해지고 도시는 점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도시로 지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주 100만 명씩 세계 인구는 도시인이 되고 있다. 미래의 세계 인구는 도시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과거보다도 점점 앞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촌락에 조그만하게 있던 이런 도시들이 점점 커지고 수평으로 커졌다가 지금 뭐냐?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가 커져 나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도시화라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바로 전기라는 이 중요한 이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전기 기술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상수도 또 하나 하수도. 바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환경 기술이 바로 이 도시화를 만들었다. 과거에도 말이에요. 바로 국가가 생기면서 인류의 4대 문명, 그 인더스 문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물로 가지고 이 물을 공급하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작은 도시에서도 이런 상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멀리서 이런 식으로 멀리서 이런 수로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 상수도 기술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하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바로 이러죠. 정수장에서 집까지 이 물탱크로 올리고 이 서울에도 말이에요. 이 많은 이 인구에다가 먹는 물을 공격하는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 상수도 기술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는 이런 큰 도시를 만들어 살 수도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하수도 기술이에요. 과거에도 보면은 저기 있죠.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인더스 문명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실제로 수세식 화장실로 제대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해링턴 경.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영국 여왕 그 당시에 1596년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그 여왕의 대자였다는 가드슨 대자였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처음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발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에 남겼고 그때 처음으로 지금도 오면은 이 화장실을 가지고 우리가 WC라 이 이름을 처음 붙였던 거예요. 워터 클로젯. 클로젯은 뭔가 벽장이죠. 벽장의 문을 열면은 거기에 물이 있다. 지금 그 WC 워터 클로젯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분이 발명한 이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은 뭐냐? 냄새가 났다는 거죠. 단지 바깥에 멀리 안 가고 자기가 거기서 물로 가지고 씻어버리고 이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악취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악취가 올라와 가지고 이 냄새가 나니까 이 악취가 안 나도록 하게 이 사이펀 원리를 이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알렉산더 커미. 이 당시에 1775년에 이 사람이 이 사이펀 원리를 하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화장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을 배수하거나면은 가고 다시 여기 물이 차요. 그 악취가 안 올라오는 거지. 이 사람이 이것을 그 당시에도 특허 제도가 있었던 거죠. 특허를 쓰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지. 이것이 뭔가 하면 도시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획기적인 기술이 되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도시 문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류의 10대 발명품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수예요. 이게 인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외에 전기 발전 기술, 전구, 나침판, 비행기, 차,
그리고 전화, 인쇄, 컴퓨터, 뭐 마이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만큼 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하수 기술이 없었다면은 바로 지금의 이 우리 산업 문명, 지금의 이 도시 문명은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했느냐? 바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변했느냐? 초기의 산업화는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졌지만은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인구가 증가하고 또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만들어졌다.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전기와 그 다음에 이 상수도 기술, 하수도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이 문명이 만들어졌고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지금 여기서 이름은 다 내기는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이 환경 전문가들이 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환경 전문가는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환경 재난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